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들? 많이 덥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여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킹크랩 전문가 적풍입니다. 오늘 방송은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이제 슈퍼개미가 되기 위한 우리 여러분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상한가가 나올 만한 이슈는 어느 테마에서 나올지 오늘 전부 분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번 주 분위기들이 우리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남북 경협주나 적풍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그쪽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분위기들이 괜찮았어요. 그쵸? 막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업종들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보면은 시장의 큰 자금들이 남북 경협주 쪽으로 아직도 쏠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 이제 막 관련 종목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적풍이 6월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6월에는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제 러시아예요. 우리는 이제 북한을 넘어가가지고 러시아를 향해 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월드컵에서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는 딱 3번밖에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떤 종목들이 우리에게 또 다음번 상한가를 안겨줄지 준비를 하고 이따가 투자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러시아 종목들 준비는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좀 어니 벙벙하죠? 갑자기 러시아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회원님들께는 하나 이제 드려가지고 우리는 들고 있거든요. 또 안 그래도 금요일날 시간의 거래 상황에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야 이거 잘 샀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는데 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잡아드린 힌트들만 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셔도 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또 잘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 방송 보고서 잘 사세요. 또 진짜 가끔 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주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못 맞출 것 같아. 거의 못 맞출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제 문자 보내잖아요. 정답자 문자 맞추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자로 보면은 정답자가 있어요, 진짜로. 와,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맞추는 사람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실력이 되게 는 거예요. 이 방송하는 전문가들도 이제는 눈높이를 높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이거 뭐 차트 맞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확실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입니다. 우리 이제 방송하는 수준들도 많이 높아져야 돼요.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막 힌트를 어렵게 주고 하면은 야 그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눈만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무슨 종목이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에 오신 분들도 제가 우리 정회원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6월달에 전략들을 한번 쭉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총정리하고 가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잭파님 질투나요? 다른 분들이 우리 잭파님을 질투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왜요?
목 상태 오늘 좋은데? 오늘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좀 상태가 좀 별론가요, 오늘 목이? 다른 사람 같아요? 저 킹크랩 전문가 맞습니다. 네,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면은 접속 한번 다시 해보시고. 제가 이제 어제 6시 방송에서 이제 오늘 이제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어제 오신 분들께 이제 개성공단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오늘 보니까 우리 트럼프 형이 대단한 결정을 좀 내렸더라고요. 그죠? 우리 트럼프 형이 지금 미국에서 저기 캐나다에서 지금 G7 회의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형이 지금 G7을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G7은 회의장을 박차고 지금 싱가포르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트럼프 형이 G7을 해야 되는데, G7 회의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지금 이거를 박차고 싱가포르로 가면서 의미심장한 멘트를 아마 딱 남겨놨어요. 무슨 멘트를 남겨놨냐면은 평생을 준비했다. 뭘? 북미 정상회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런 멘트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트럼프 형이 아니 북한에 관심이 있어봤자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보면은 야, 이번에 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평생을 준비했대요. 북미 정상회담을. 야,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북한의 인권도 막 발언을 하고 지금 인권도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형이 여기에다가 진짜 사활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멘트에 저도 뉴스를 보고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미국의 시민이었어도 연설을 듣고서 트럼프한테 표를 줬을 것 같아요. 평생을 준비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이번에 진짜 뭔가 하나 뭐 이 나오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대단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관련 뉴스와 이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 청와대 여기에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북한에 관련된 남북 경제 협력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을 도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진실은 모르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미국의 유재석입니다.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유느님. 그래서 참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이 이제 12일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김정은은 내일 도착한대요. 오늘 먼저 트럼프가 오늘 오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내일 도착해가지고 회담을 이틀 앞두고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 같지 않나요? 회담 보통 전날에 온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회담이 있기 이틀 전에 먼저 와서 대기 타고 있다가 준비를 한다는 거는 사전에 조율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지금 나오고 있는 회담이 그러니까 연장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도 괜찮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멘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좀 저렇게 적극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중재자 역할이었지만은 좀 이렇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먼저 이제 딱 질러주는 그런 멘트를 하기를 저는 이제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개발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죠. 실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상당 부분 벌써 북한에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니까 막 북한하고 저기 어디지? 중국하고 막 철도가 지금 계속 놓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철도 관련된 내용들도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중국 회사들이 실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회사들이 뭐 남한까지 철도를 깔진 않을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계속 봐야 되겠고. 오늘은 뭐 다른 것들보다 우리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시각을 조금 더 이제 바꿔드리고 좀 더 확장시켜드리는 내용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만 잘 집중하시면은 다음 주에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떤 거를 매매해야 될지 쭉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전 투표를 하고 왔어요. 우리 투표하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사전 투표 했다 1번 하신 분들 1번 사전 투표.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오케이. 오늘 6시까지입니다. 오늘 6시까지. 웬만하면은 오늘 하시고 13일날에 쉬세요. 지금은 가면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가면은 사람 안 많은데 13일날 가면은 사람 겁나 많습니다. 네, 해서 웬만하면은 오늘 하시고, 오늘 재방송 오신 김에 오늘 일짝 먼저 하시고 그 13일날에는 쉬러 가세요. 네, 재방송 끝나면 가서 우리 저기 투표하러 가는 걸로.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찍고 오세요. 진짜 찍을 사람이 없다, 진짜 찍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무효표 만들고 오세요. 보자. 우리 딱공님은 13일날 일한다고 주말에 하라고 그래요. 야, 13일날 일하는 회사도 있네.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리딩 드렸던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최근에 보면은 제가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회원 방송 리딩을 하다가 오후 한 2시쯤에 갑작스럽게 이제 철도주 호재를 듣고서 제가 정회원들에게 문자를 쏘면서 철도주를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사시라고. 그 종목이 이제 대오AL, 데아TI, 뭐 현대로템, 푸른기술, 뭐 세명전기 뭐 등등 뭐 철도주 많죠. 그래서 목요일 오후 2시경에 제가 2시 한 40분인가 그때 이제 철도주를 담아놓고, 이거는 뭐 워낙에 뭐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철도주를 매수 의견을 시켜드리고 아무거나 그냥 유명한 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할 때 매도 의견, 그리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아침에 매도. 이거 어제 방송에서 문자 다 공개해드렸죠. 제가 최근에 철도주를 이렇게 리딩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우AL이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대우AL은 보자, 목요일날 대비해서 다음날 아침에 10% 이상 뛰어서 출발해가지고 전날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상한가, 그죠? 금요일날 아침에 11%에서 15%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분 좋게 수익이 났어요. 대우AL. 그리고 데아TI 역시도 많지는 않지만 소폭 상승 출발했죠. 근데 어제 철도에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 철도에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경업줄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속출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들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밀리니까 와 씨 어떡하지? 이거 며칠 만에 바로 30% 손해가 났네? 이런 피해 사례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절한 사람들 되게 많고 수익이 아니라고 손실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예전에 저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제약주에서 물려가지고 제약주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한 4월달인가요? 3, 4월달에 제약주 고점에서 물린 사람 되게 많죠. 그죠? 아직까지 복구 안되죠. 남북경협주 이번에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복구하기 힘들어요. 똑같아요. 4월 제약주 고점 매수와 6월 경협주 고점 매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진짜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경협주를 매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밀릴 때 사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밀렸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사지 않고 고점에서 잘못 사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적풍은 왜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팔으라고 했을까?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슈나 똑같은 업종을 보고도 리딩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사람은 수익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겸이님이 제약주는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복구가 됐을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전에 물린 제약주가 지금 복구가 됐을까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 아직 멀었어요. 이런 건 아직 반등도 안 나왔어요. 또 뭐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뭐 GL팜텍 같은 거는 복구가 됐어요. 요거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제약주들은 아직도 저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한미약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티슈진 이거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언제 저기까지 올라갈지는 까마득해요.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멀었어요. 셀트리온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 3대장을 제가 훑어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2달 동안 그냥 주구장창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 매매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기회비용만 계속 날리고 있는 겁니다. 맞다 하시면 1번입니다. 맞다. 맞잖아요. 지금 물려가지고 계속 한 달, 2달 동안 계속 시간만 죽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협주들 역시도 만약에 이번에서 최고점을 찍은 종목들을 잘못 샀을 경우에는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기다려도 본전에 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종목을 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저도 경협주를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사야 되는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을 정해온 방송에서 계속 분류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러시아 관련주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뭐 철도주는 이렇게 리딩을 잘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상사를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현대상사는 최근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현대그룹주입니다. 현대상사 지난 5월 30일 추천, 그리고 5월
4일인가요? 아니 6월 5일이구나. 6월 5일날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는 45,000원. 제가 드린 현대그룹주의 리딩이에요. 여기서 1차, 근데 1차는 좀 너무 높았었어요. 광률 좀 빠지고 나서 바닥 찍고,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45,000원에서 팔았으면은 여기서 그냥 팔았어도 수익인데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겁나게 수익이 많이 났겠죠. 저는 현대그룹주 중에서 이 현대상사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회원님들께. 그러니까 똑같은 현대주지만은 현대 최근에 뭐 있었지? 현대건설 계속 내려가기만 하죠. 그죠? 계속 내려가죠. 이거는 추세를 깬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추세가 무너졌어요. 현대 BNG 스틸 박살났어요. 현대 로템 작살났어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상태. 힘이 없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현대그룹주들이 무조건 뭐 현대 사면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때 다른 종목보다도 현대상사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종목이 더 좋았던 결과를 보여줬죠. 현대엘리베이터 박살났죠. 최근에 이거 사서 무너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북한 하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호재라고? 근데 왜 종목은 왜 못 가? 이제는 우리가 종목은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벌써. 현대상선 밀리잖아요. 다시 올라가려면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다 오래 걸리는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드렸던 리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똑같은 테마를 매매하면서도 전문가의 리딩이 들어간 결과치와 전문가의 리딩 없이 그냥 시장 뉴스나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만 보고도 매매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또 보죠. 제가 지난 화요일날에 야간 방송과 그리고 수요일날에 정의원님들 방송을 통해서 제가 러시아 관련주를 정리를 쭉 해드렸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가스관 관련주, 뭐 대동스틸, 뭐 하이스틸, 동양철관, 화성밸브, 또 뭐 있었지? 종목을 제가 6개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가스관 관련주 6종목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화요일에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가스관 관련주들은 전부 다 목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관 테마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목요일날 라스트 슈팅을 해놓고, 물론 지금은 주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마지막 시세를 주고서 주가는 잠잠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 러시아 관련주가 지금은 가장 강한 테마이고, 러시아 관련주를 보는 사람들은 작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나왔었던 나인브리지 정책,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인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거는 크게 뭐 가스관부터 도로, 거기다가 농업, 수산업, 뭐 일자리, 거기다가 에너지, 나머지 3개는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뭐 철도,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북한이랑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들어가서 투자 수확을 얻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보다 사업을 했을 때 더
먼저 진행될 가능성은 높고, 러시아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번에 북미 정상도 물론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로 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주들도 이제는 러시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부님 좋아요. 항만 러시아랑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서 한창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한창 아침에 사신 분들 수익 얼마나 났어요? 한창 수익 보고 계시는 분이나 수익 매도하신 분들 뭐 금액이나 수익률 한번 쭉 올려보세요. 한창 이거 어제 공개방송에서 사신 분들, 뭐 매도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하신 분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분이나 엄청 많을걸요. 어제 방송에 오신 분들 제가 물어봤는데 거의 다 사셨어요. 제가 볼 때가. 그죠? 이건 이제 한창 같은 경우는 신북방 정책에서 수산업에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속하는 종목이었어요. 수산업에 관련된 종목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수산업 종목이어가지고, 이제 수산업 하면은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관계된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떠오르는 게, 제가 노량진 가가지고 바가지 쓰고 먹은 킹크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킹크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한창이 그냥 킹크랩을 러시아에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한창이라는 회사는 러시아의 그 선단에서 이 킹크랩 물량을 떼와서 우리나라에 전기 공급을 하기로 한 국내 최초의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산주보다도 저는 한창을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다행이고, 다음 주까지 분위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러시아와의 계약이 올 초부터 시작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왜 시작을 했냐면은 정부도 러시아랑 이제 많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도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이 경제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정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개성공단 역시도 러시아랑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성공단이 막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보다도 개성공단 이후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북한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10월달까지 10월달 11월달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다만 고점을 친 종목들은 좀 고생 좀 하겠죠. 지난 제약주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정혜원 방송 종목 중에는 고점 종목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을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개성공단이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은 개성공단 말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느냐? 개성공단보다 더 투자 인기가 높았던 곳은 평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이죠. 서울. 그리고 평양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 어디였었냐면은 나진 선봉 지역. 나진 선봉 나 처음 들어봤다 1번입니다. 나는 나진 선봉 지역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 1년차 미만, 우리 뿅아리들이에요. 뿅아리들.
이 낮은 선봉 지역을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 1년차 미만 뿅을 드립니다. 네. 이거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 이거. 이거 뭐 예전에 저기, 그, 뭐야, 박근혜 정권 때도 얘기 많이 나왔었던 거고, 저기,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말 많이 나왔었던 데잖아요, 여기. 왜냐면 낮은 선봉 이쪽은 옛날에 박근혜 테마주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4, 5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옛날에 한번 했었어, 다들. 다 테마 한번 했었던 것들인데, 요즘에 갑자기 또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옛날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거 사람들 모르는 사람 되게 많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낮은 선봉 지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UN 제재와 무관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UN 제재가 상당 부분 걸려 있어요. 이번에 개성공단 갔다 와서 먼저 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갔다 와가지고 지금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어제 나온 내용 정리해보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켜 보자면은 복구하는데 3에서 6개월 걸린다. 근데 통신이나 전기는 바로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전기 같은 경우는 남측에서 보내야 돼요. 북한에 전기가 어디 있어? 그죠? 남측에서 보내던가 아니면은 발전소를 세우던가 둘 중에 하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은 개성공단은 지금 바로도 가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왜냐면 UN 제재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아마 160개인가 그렇거든요. 제 기억에 100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UN 제재와 무관한 기업들이 한 20-30개가 있대요. UN 제재와 무관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래서 UN 이 안보리 제재안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은 금융기관 입주 금지. 금융기관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석유 제품 반입 금지. 무기 만들까봐. 근데 석유 반입 못하면은 뭐 다른 식으로라도 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석유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섬유 봉제 제품 반출 금지.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섬유 업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개성공단이 좀 맛이 간 거죠. 근데 여기 해당 안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개성공단 자체가 이게 10년짜리 프로젝트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창원시 있죠, 창원시. 창원시에 있는 창원공단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창원공단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이제 총 2,000평. 개성공단 2,000만 평. 근데 공단이 이제 800만 평하고 배후도시가 이제 1,200만 평 해가지고 최종 인구 50만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아직 여기에 시작 단계란 말이죠, 개성공단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은 굉장한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은 개성공단보다는 평양이나 낮은 선봉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개성공단은 제가 볼 땐 시작입니다. 이거는 시작이고 오히려 이것보다 평양이나 낮은 선봉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여기가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낮은 선봉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이쪽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나왔어요. 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만 서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러시아까지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최근 목요일날 가스관이 급등했던 이유들도 이런 이유이고요. 한창이 어제 급등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이고 앞으로 낮은 하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뭐 많아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음번에 급등,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 날에 가스관이 전부 급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공항 관련주 급등을 하고, 그럼 다음번에 뭐가 급등하냐? 다음번에는 러시아다. 남북 경협주 아니면 러시아. 남북 경협주나 러시아나. 둘 다 짬뽕으로 엮이는 종목이라면은 훨씬 좋겠죠. 정리가 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시장에서 뉴스가 어느 쪽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지, 시장의 메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외의 업종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시장의 메인을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적을 것이다. 이럴 때 1번 올라와야죠. 맞잖아요. 시장의 메인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제일 많이 보겠죠. 그죠? 이거 우리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올라오는 이슈와 큰 흐름과는 우리가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방탄소년단 올라가나요? 방탄소년단 얘기 안 나오죠. 이제는 방탄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또 올라가긴 힘들어. 이제 엘비세비코 죽었잖아요. 키이스트 죽었잖아요. 예스24 죽었잖아요. 방탄소년단은 그냥 잠깐 있었던 시장에 화제가 됐었던 그냥 이슈일 뿐이지, 방탄소년단은 뭐 엄청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방탄소년단이 뭐 우리나라를 넘어가지고 뭐 미국을 넘어서 막 우주를 제패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냥 잠깐 뭐 단타나 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야 될 만한 테마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좀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굉장한 좀 내용들이 있지만은,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평양, 나진선봉,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는 말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는 거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그리고 남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류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류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중에서 정회원님들께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솔 로지스틱스. 한솔이 어떻게 됐어요? 잘 올라가고 있죠. 대한통운도 있고, 물류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다 갑자기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또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우리 정의원 방송에서 정리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주말에 관련주 제가 또 정리해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러시아 가스관부터 해가지고 업종들마다 나인브릿지 싹 다 정리해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속공 차트에 대입을 시켜놓고, 좋은 자리에 올 때 사고, 좋은 자리에 왔을 때 팔고, 나쁜 자리에 오면은 손절하고, 이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이 관련주들이 진짜 완전 초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급등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스건이 왜 급등했지? 가스건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스관이 연결이 된다면은 얘네들이 실제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한가도 치고 급등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속공 차트에서 이런 흔적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분명히 이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속공 차트로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드렸을 때가 요 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이 종목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속공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종목이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요거예요. 요거 급등, 눌림목, 급등. 그러면 보통 주가가 눌림목을 받을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 한번 세워놨으면은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고 요까지 밀릴 수도 있고 요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종목들은 안 밀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밀리게 된다면 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어. 근데 요까지 밀리게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가가 날아갔어요. 다른 종목이었던 동양철관도 보시면 동양철관을 제가 드렸었던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우리 기억력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럼 적풍에는 왜 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잡으라고 시켰을까? 이 자리거든요. 그럼 왜 이거를 사라고 시켰을까? 제가 볼 때 이거를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 회사를 분석했을 때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날, 그리고 거래가 죽었다가 급등했던 날을 분석을 해보니까 요 정도. 저는 이제 음봉을 빼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요거는 되게 좋은 자리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더 밀려가지고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부터 급등으로 날아가 버렸죠. 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동양철관 사라는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날 여기까지 보고서 가스관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우리의 이제 속공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 얘는 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충 주가의 이 흐름들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뚫으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가볍게 넘어서 띄워가지고 이제 끝냈고, 이제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제 뭉개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버티기는 들어가고는 있지만 요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자리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이번에 한창 같은 경우, 한창의 경우는 우리가 속공 차트로 매매했을 때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언제였었냐면은 이 자리, 한 번은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자리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이걸 돌파하는 자리, 뭐 요때겠죠. 돌파하는 자리 이때 사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왜 이게 수익 날 가능성이 높으냐면은 이 제가 여기 그려놓은 자리가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가 매물대인지, 이거는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인지 아닌지는 제 속공 차트를 분석을 하시고 나서 차트에다가 접목을 시켜놓으면은 그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정혜원 방송이 단순히 그냥 적풍 전문가가 뭐 남북교육도 찍어주고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방송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전문가 리딩을 받아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해드리는 방송이에요. 차트를 보고도 살 자리가 나와요. 제가 큰 흐름을 다 잡아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업종을 해야 된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공개 방송에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맞죠? 제가 드린 대로만 하셨으면은 시장 박살났을 때 쫄지 않고 매매할 수 있고, 시장의 강한 흐름들이 어딘지 나왔을 때 이게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었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다 매매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역시도 제일테크노스가 왜 엄청나게 강한 종목인지 우리는 보면은 알아요. 이거를 보면은 아, 이 자리구나, 이거 매물대인데, 이거 아씨 매물대인데, 이 돌파